금요일 서울의 오늘 TBS 집중 리포트로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을 계기로 국내 민방공 대피소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TBS가 서울 시내 공공 대피소를 둘러본 결과 아직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점검이나 개선 조치가 실행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한 민방공 대피소의 관리 실태와 보안 과제를 TBS 집중 리포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스포츠 센터입니다. 이곳의 지하실은 비상 상황을 대비한 민방공 대피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 한쪽엔 대형 보일러 시설이 있고 그 옆은 각종 운동 장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민 수백 명을 수용할 규모지만 정작 비상시 주민이 머물 공간은 없어 보입니다. 비상시 나면 이거 뭐 드러내기가 이거 쉬운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이번엔 주변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곳 역시 지하실이 대피소로 지정돼 있는데 입구부터 고물, 냉장고 등 집기가 들어차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 공간입니다. 비상 상황 시 주변 지역의 대피소로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처럼 지하 공간에는 오랜 세월 쌓여진 집기와 각종 쓰레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비상 상황 시 대피소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35년 동안에 계속 적체돼가지고 이래 돼버렸지. 최근에는 뭐 치운다고 치워도 계속 쌓여요. 전국의 민방공 대피소는 총 23,628곳, 서울에만 4천여 곳 가까이 있는데 이를 아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 사태로 대피소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시내 대피소들은 아직 제대로 된 점검이나 개선 조치가 가동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평소 관리가 부실한 건 시설 대부분이 공공 소유가 아닌 이유가 큽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는 이들 공공 대피소는 기초단체장이 건물주의 양해를 얻어 지정하는데 대피소 관련 안내판 하나를 부착하는 것조차 건물주의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 평시에 지하 공간을 충분히 비워주는 등의 조치는 더욱 강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지하철 이용은 평상시에 최대한도로 건물주의 이용편에 제공을 하고 이제 비상 상황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양해를 얻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주목할 점은 관리가 부실한 대피소나마 제대로 갖추지 못한 지역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안전처가 보급한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피소 위치를 검색해봤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선 반경 500m에 대피소 총 21곳이 표시됩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택이 밀집한 곳은 어떨까? 용산구 후암동을 찾았습니다. 주변에 민방공 대피소가 몇 곳이 있는지 안전 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약 500m 떨어진 곳에 2곳을 제외하면 주변에 방공 대피소가 없는 곳으로 표시됩니다. 그나마 멀리 있는 대피소 2곳의 위치도 주민들은 모른다는 반응입니다. 주민센터나 아니면 용산구나 이런 쪽에서 대피소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신 적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유사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대피소를 찾는 건 더욱 어렵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만 쓰고 그러죠. 저 안내문마다 각 가정마다 그렇게 배포해갖고 주문은 어디가 있구나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대피소의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각 주민센터에 있는 관내 지도에 대피소 위치를 표시해 알리고 하반기 중 대피소 사각지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시는 유사시 일반 주택의 지하층도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지정하지 않더라도 지하실이면은 최소 2층 지하 2층 정도의 깊이면은 충분한 대피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피해도 되고 지정이 않더라도. 문제는 기존 대피소의 시설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입니다. 건물관리원들은 대피소 지정이 공공 목적인 만큼 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건물 지하실의 평시 활용도를 높여 시설 환경을 자연스레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노인 교실도 하고 또 부녀
뭐 춤추는 공간도 하고 이런 공간을 활용했었어요. 과거에는 근본적으로는 민방공 대피소가 언제든 활용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일본에선 태풍 고니가 상륙했을 때 주민 대피소가 제 기능을 톡톡히 한 바 있습니다. 공공 대피소가 유사시 주민의 안전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건물주가 책임의식을 발휘할 때입니다. TBS 이가훈입니다. 네, 서울 민방공 대피소 관리와 홍보 실태를 취재한 이강훈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포트를 보니까 이 서울 시내 대피소들이 주로 어떤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여기서 드는 의문이 대피소 지정이 어떤 식으로 돼 있길래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네.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대피소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민방공 대피소라고 하는 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 지원 대피시설이고 하나는 공공용 대피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지원 대피시설은 아마 전 국민들이 이번에 언론을 통해 대부분 접하셨을 겁니다. 예. 최근 그 북한이 그 기습적으로 무력 도발을 했을 때 그 경기도 파주와 또 인천 강화 지역 등의 주민들이 대피를 했던 시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식의 시설이 정부 지원 대피시설입니다. 예. 이 시설은 뭐 몇 주 또 최대 몇 달까지 대피가 가능한 용도이기 때문에 뭐 전기, 수도, 또 일부 가전제품 같은 그런 기본 생존 설비를 갖추게 되죠. 예. 그런데 공공용 대피시설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머무는 목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역시 뭐 정부가 특별한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단체가 판단을 해서 대피소를 임의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예. 다만 그 기준들이 있는데 국민안전처가 제시한 그 기준을 보면 그 너비 한 60제곱미터를 넘고 방송을 청취가 가능한 그런 시설만 갖추고 있으면 일단 대피소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늠을 해보면 일단 뭐 지하철, 또 지하상가, 지하보도 같은 시설은 대부분 대피소 지정이 가능하고요. 예. 네. 여기에 더불어서 뭐 공공건물뿐 아니라 아파트와 또 건물에 지하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하 주차장 이런 공간들이 공공용 대피시설로 지정이 가능한 겁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피소의 정확한 그 개념은 알겠는데 네. 문제는 이 대피소가 관리는 고사하고 사실상 버려져 있다시피 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접 취재를 하고 오셨는데 이 기자가 보시기에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근본적 그 문제를 물으셨으니까요. 네. 답은 한마디로 전 국민적인 그 무관심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이 대피소라는 것에 대해서 뭐 행정당국, 건물주, 또 일반 그 안전관리인, 또 이용자와 시민까지 모두가 무관심한 상태였고요. 네. 당연히 행정당국으로 나눠보면 뭐 정부, 시도, 뭐 기초단체, 또 동주민센터 단위까지 모두가 무관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그 뭐 시민들이 이제 내가 사는 지역 또 뭐 내가 일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쯤 있는지 뭐 모두가 다 이제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그 건물의 뭐 그 상점마다 또 업주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런 그 관리인들 다 있는데 사실 대부분 그 자신들의 건물이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곳조차 모른다는 거죠. 일례로 제가 현장을 좀 다녀보니까 금천구의 그 한 건물을 찾아갔더니 1층에 그 횟집 그 영업점이 있었는데요. 마침 그 영업점의 업주가 밖에서 그 수조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뜨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가가서 이 건물이 대피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모른다고 답을 했는데 바로 그 옆에 그 대피소 그 안내판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소에 그런 안내판이 붙어 있는 것조차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인데 네. 그만큼 얼마나 이 대피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그 뭐 아파트 7년차 관리 직원도 역시 뭐 근무는 오래 했지만 그 해당 아파트가 대피소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답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처럼 그 시민들이 자신이 그 생활하는 건물에서 그 어떤 곳에 대피소가 있고 또 내 그 건물이 대피소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려는 그런 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 당국들도 자연스레 그런 그 관리에 있어서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나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려면 관리를
잘해야겠죠. 뭐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제 관리를 하려면 행정당국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네네. 뭐 사회적 관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 짚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대책이라는 게 마땅치 않은 게 아픈 현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서울시 같은 광역단체 또 금천구나 용산구 같은 기초단체들이 네. 그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1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차례가량 뭐 점검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역시 뭐 현 상태를 그냥 돌아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뭐 급작스러운 그런 도발 사태 이후에 예. 국민안전처가 긴급하게 전국 광역단체에 그 대피소 총점검 지시를 내린 바 있는데요. 그게 기한이 딱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그 대피소가 2만 곳이 넘는데 이틀 안에 뭐 일제 점검을 한다? 행정적으로 홍보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상황 그래 아니겠습니까? 보이네요. 네, 이처럼 그 점검이나 개선 조치가 졸속으로 진행이 된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다는 걸 만약에 전제로 할 때 필요한 거는 지역마다 그 통반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는 뭐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이들 그 소규모 단위별로 해서 대피소 운영을 좀 계획을 좀 세우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뭐 동네 대피소가 이 건물 또 뭐 이 건물 지하에 있으니까 다 함께 일단 뭐 환경 미화 작업부터 좀 벌여서 그 공간을 좀 유사시 쓸 수 있게 좀 보존을 해주자 이렇게 좀 다 같이 나설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용도로 평소에 활용을 해서 유지 관리를 평소에 계속 할 것인지 좀 논의를 해가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다만 아이디어를 꺼내보면 물론 이 같은 방식은 최근에 확산되는 뭐 주민 공동체 활성화라던가 예. 또 잘 아시는 마을 재생 사업 또 안심마을 조성 사업 이런 최근에 한참 확산되고 있는 그런 마을 관리 사업들과 연계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확장할 수 있는 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기자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대피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물주 그리고 입주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또 그 공간 이용을 계획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관리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 시민 개개인이 예. 그 대피소 위치부터 정확히 아는 게 그 시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겠죠. 우리 박 기자는 혹은 스튜디오나 혹은 집에서 그 비상 상황이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가 대부분 대피소로 지정돼 있으니까 네. 이 스튜디오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지하로 대피하면 될 것 같고 집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아파트 사니까 아파트 지하실일 것 같은데 장효연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저희 아파트 지하실로 똑같이 따라 내려가면 될까요? 그러게요. 이강훈 기자 어떤가요? 예. 저도 취재를 했지만 예. 갑작스레 제 입장을 물으시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어렵네요. 네, 저희 집 근처 대피소가 어딘지 저도 아직 확인은 잘 못했고요. 저 서울시 밖인데요. 저희 집은 더욱이 지하실이 없는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건물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다른 곳에 일단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국가 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나 또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대피소 위치를 확인을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시민들 대부분이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존재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네. 사실 그 안전 디딤돌이라는 그 이름의 앱은 GPS 그러니까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현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그런 기술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뒤떨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홍보가 거의 안 돼 있는 게 문제고요. 무엇보다 60대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폰 활용 자체가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뭐 있다고 해도 또 활용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예. 서울시 민방위 관계자도 사실 이 같은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대안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일단 주민센터에 가면은 우리 관내 지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지도에 대피소 위치들을 좀 표시를 해줘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한 번쯤 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뭐 조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예. 다만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사실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또 뭐 방문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뭐 지도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예. 과연 이런 소극적인 그런 조치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지 좀 의문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뭐 결국에는 어떤 종이 형태의 서면이라던가 아니면 구두 형태로 해서 주민들에게 1대1로 한 번이라도 명확히 알려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홍보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사실 북한 도발 사태를 계기로 민방공 대피소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기는 됐지만 그동안 관리가 참 안일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꼭 군사 공격 같은 상황 아니더라도 각종 재난 상황에서 대피소가 필요하니까 이 주민들이 또 행정 당국이 함께 관심을 모아서 대피소 관리와 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강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